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HSK 6급 전문가 최명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실전 모의 문제의 풀이로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수업은 해커스 한 권으로 정복하기 6급 풀어보셨나요? 그 종합서로 기본기를 다지신 분, 혹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어 전공자로 중국어 실력이 조금 다져져 있는 분들이 그 실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지금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문제를 풀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유의점 먼저 짚어볼게요. 자,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풀자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사전은 멀리하고 앞뒤 내용을 토대로 뭐하자? 유추하는 습관을 기르자라고 되어 있죠. 자, 시험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자, 사전 찾으면서 의미 다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항상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 단어 놔두고요. 앞뒤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무슨 뜻인지를 유추하고 그 해석으로 넘어가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유추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지식을 쌓으려 하지 말고 문제를 푸는 것에만 집중하자. 6급 지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혹은 재미있는 여러분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용을 보다 보면 궁금해서 더 많은 내용, 문제에 주어진 것과 필요 없는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지식을 쌓으려 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식 쌓으려 하지 말고 뭐 하자? 문제에만 집중해서, 그렇죠? 문제만 풀어내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면요.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지문에 혹이라도 모르는 내용이 나왔는데 보기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넘겨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의 답은 보기에 있죠? 보기에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 거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돼 있어요. 특히 독해 부분 50분 안에 50문제를 풀어야 돼요. 1분에 한 문제. 물론 문제마다 난이도가 달라서 1분에 한 문제씩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50분 내에 풀 수 있을까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안 넘기면 그 페이지만 풀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죠.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꼭 시간에 유의하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실제 시험 때 시간을 잘 조절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잘 해석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돼요. 그러지 말고 뭐 하자? 모르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기자. 자,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만점 목표가 아니다. 아까 같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버릴 부분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300점 목표는 아니에요. 180보다 좀 더 높은 240점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만점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난이도가 있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등장하죠. 네, 버릴 부분은 버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제가 매 강의마다 강조할 건데요. 복습만이 최선이다. 배운 내용의 핵심 어휘와 문형은 반드시 외우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 예습은 없습니다. 복습뿐이에요. 그렇죠?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해서 실력을 잘 다져놔야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여러분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반드시 암기하자 해서 매 페이지마다 밑에 단어를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 단어들 위주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단어들이 잘 외워진다. 나중에 문제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손으로 직접 쓰며 해석하기라고 되어 있죠. 가끔 학생들은 한자를 보고 한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글로 직접 내가 쓰면서 하다 보면 이 나와 있는 중국어 문장을 최소 3번 이상은 반복해서 봐야 돼요. 많이 보면 10번까지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문장의 구조가 들어오게 돼요. 문장의 구조가 자연적으로 익혀지면 해석 속도는 당연히 빨라집니다, 여러분. 해석 속도를 높이는, 빠른 시간 안에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7가지 유의사항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7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7가지 7이죠. 7 하면 무슨 숫자죠? 그렇죠. 바로 행운의 숫자예요. 어떤 학생은 굉장히 많은 어휘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는데도 실제 시험에서는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단어들로 굉장히 당황하면서 힘들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학생은 몇 회차 안 풀어봤어요. 하지만 필서히, 핵심어휘 잘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에서 뭐예요? 당황하지 않고 또 굉장히 운이 좋게 뭐가 나와요? 풀었던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아니더라도 문장이나 단어가 등장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후자가 바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시험운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유의사항을 지키시면 여러분도 그 시험운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제1회 듣기 1부분 문제를 풀 건데요. 듣기 1부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접근 방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뭐이라? 선택지를 미리 보면서 준비하자라고 되어 있죠.
자, 듣기가 매 시험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음악이 흘러나오고 막 환영 인사 나오고 시작되는 데까지 자, 이제 시험입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한 55, 대략 55초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분 5초 정도를 지날 때 보통 1번 지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 시험마다 앞에 그쵸 1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 동안 반드시 뭐해라? 선택지를 미리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 일부분은 싹 다 여러분 판단티예요. 판단 문제입니다. 들은 내용과 보기에 일치하는 내용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미리 봐두면 이게 뭔가에서 우리에게 지식 전달을 해주는 알려주는 소개글, 설명문인지 아니면 인물들이 등장해서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뭔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여유 시간 길었죠. 그 다음 첫 번째 문제가 끝나고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질 때 사이 간격이 10여 초가 있어요. 보통 14초거든요. 이 시간 어디에 써라? 그렇죠. 그 다음 문제 선택지 미리 보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요. 선택지마다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볼 필요 있어요? 아니요. 만약에 A, B, C, D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다. 분명히 그 단어에 대한 소개글일 거예요. 그럼 그 단어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라? 각기 다른 내용에 집중해라. 그래서 항상 보기를 볼 때는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온다. 그 단어 빼고요. 나머지 각기 다른 내용에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A, B, C, D 네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여기에 동일하게 A 있다. 그러면 얘에 대한 소개글이구나. 인물이 됐건 장소가 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에 대한 소개글이에요. 모르는 단어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 뒤에 각기 다른 내용에만 집중해서 풀면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가 다르고 뭐 세 개다 아니면 뭐 두 개가 다르다 혹은 아예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반드시 선택지를 보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해라? 만약 같은 거다 각기 다른 내용에만 집중하면서 풀자 해요. 자, 세 번째. 자, 판단 문제에서 듣기 일부분을 제외하고도 독해 부분에서 판도한티 많이 등장하죠. 모든 판도한티에서 주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표현. 자, 注意나 또, 直, 완전 이런 표현들만 우선 갖다 놨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녀석 바로 注意가 되겠죠. 자, 注意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최상급으로 가장 뭐뭐하다예요. 예를 들어 문장에서 시안, 서안이란 이 도시가 是很古老的城市, 매우 오래된 도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보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最古老的城市 돼 있어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답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체크를 해두시고 좀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자, IBT로 시험을 보신다, 컴퓨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注意라는 표현이 있다. 거기에 마우스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부정부사들 있죠?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정부사들이요. 不,没,为, 그 다음에 우여, 우, 페이 이런 등등 자주 등장하는 부정부사들인데요. 자, 판도한테서 가장 많이 놓는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긍정을 부정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놓는 표현들입니다. 긍정으로 나와 있는 표현은 우리가 주의를 먼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정부사가 들어있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해놓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들렸는지 부정의 의미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IBT를 본다 마찬가지 뭐라고요? 마우스를 그쪽에 갖다 놓고 그 보기를 좀 더 유의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유의사항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자, 먼저 선택지 보고 그 다음에 보기에 각기 다른 내용에 집중하면서 절대적인 표현, 부정부사 있는지 없는지 먼저 그렇죠? 체크하고 유의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문제인데요. A, B, C, D 이렇게 4개의 선택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거 하나 선택하면 돼요. 자, 좀 전에 제가 접근 방법 했을 때 뭐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미리 선택지를 보면서 뭐에 주의해라? 각기 다른 보기 내용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혹은 부정부사 절대적인 표현이 있는지 딱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A, B, C 4개의 보기를 딱 먼저 봤을 때 반복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C와 D에 있는 자, 动然号列车라는 표현이 있죠. 아마도 动然号列车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각기 다른 내용만 한번 색깔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带婴儿 하면婴儿하면 갓난아기입니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탑승한 승객은요. 得不到인데 여러분 분명히 뭐 붙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부정부사 붙어 있어요. 유의해야겠죠. 得不到任何照顾 어떠한 돌봄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 어떠한 배려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带婴儿 먼저 들었을 때 A의 보기로 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 乘客 승객은요. 可는 可以의 뜻이죠. 向列车员 이 열차 승무원에게 뭐 하면 된대요? 借用 빌려 사용하다. 근데 뭐예요? 어떤 차조예요. 차조하면 컨센트가 되죠. 근데
转换이란 단어네요. 그렇죠? 변환 콘센트란 단어가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하리에서 볼 필요 없겠지요. 자, 여러분 요 단어 주의해야 돼요. 没有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设有, 설치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죠. 바로 잔지르란 이 장애인들의 车厢 하면 뭐예요? 열차에 그렇죠? 객실이 되죠. 그래서 장애인 객실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객실이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해석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동하리에 车, 자, 具有 뭘 가지고 있대? 뭘 지니고 있대요? 很完备的设施. 분명히 뭐예요? 그렇죠. 이제 완비된 시설이요. 이 설비 시설에 관한 이야기여야 돼요. 시설이 뭐야 돼요? 완벽하대요. 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단어 위주로 해서 이 따잉얼, 그렇죠. 첫 번째는 따잉얼 들으면 A, 转换插座 들리면 B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设有 잔지란의 车厢 들리면 잔지란 들리면 바로 C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设施 들립니다. D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음원을 듣고 문제를 풀어볼게요.